안녕하십니까, 박대호TV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연장이 실패했다는 것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 넘게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주한 미국 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필립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냈던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강공책을 쓰는 인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방향성이 좀 읽혀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연장, 그러니까 정권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시각 같습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 내정만 봐도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무렵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라는 겁니다. 결국 누차 얘기해 왔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대단히 강한 강공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쿼드, 그리고 쿼드 플러스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사실 아주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줄타기를 해왔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이, 외교 정책이 그런 방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이 줄타기 외교가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중국과 미국이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예전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친중 정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드는 말 그대로 중국의 군사적인 경쟁 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드가 철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군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국에 가까운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한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도 지지하기가 쉽지 않고 중국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중국의 상당 부분 양해, 그리고 어떤 허가라고 그럴까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호TV 마치겠습니다.